운은 감정이 아닙니다. 운은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돈이 들어오고 구독하면 운이 좋아지는 천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운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작 운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운을 읽지 못하고 운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운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주 명식은 자동차입니다. 누군가는 세단이고 누군가는 SUV고 누군가는 화물차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차가 더 좋으냐가 아닙니다. 그 차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느냐입니다. 세단으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면 망가집니다. 화물차로 좁은 골목길을 달리면 사고가 납니다. 차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대우는 10년마다 바뀌는 도로 환경입니다. 포장도로일 수도 있고 비포장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포장도로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고 비포장도로에서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게 대운입니다. 10년 단위로 바뀌는 삶의 흐름입니다. 세운은 매년 바뀌는 교통 상황입니다. 정체가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잦은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는 신호가 계속 초록불이고 어떤 해는 빨간불만 걸립니다. 이걸 모르고 같은 속도로 달리면 충돌합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는 말은 결국 내 차가 이 길에 맞는가, 지금 속도를 유지해도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읽는 능력이 문제입니다. 매년 운은 입춘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동지 이후부터 입춘 전까지는 운과 운이 겹치는 교운기입니다. 이 시기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결정하면 다음 운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교운기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신호 4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운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첫 번째 신호, 사람이 바뀝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이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시작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바뀌면 내 주파수가 바뀌고 주파수가 바뀌면 끌어당기는 사람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0년 넘게 주말마다 만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바쁘다거나 싸웠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반대로 우연히 만난 사람과 금세 가까워집니다. 한두 번 만났는데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잘 맞던 상사와 갑자기 틀어집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깁니다. 반면 새로 온 동료와는 바로 통합니다. 말을 많이 안 해도 서로 이해합니다. 가족 관계도 바뀝니다. 부모님과 거리감이 생기거나 반대로 예전보다 가까워집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게 운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면 서로 힘듭니다. 운이 바뀌면 필요한 사람도 바뀝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면 새로운 인연이 못 들어옵니다. 두 번째 신호, 직장이나 일의 방향이 바뀝니다. 퇴사, 이직, 승진, 부서 이동, 혹은 하던 일이 갑자기 막히거나 새로운 일이 들어옵니다. 일이 바뀐다는 건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운의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답답합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고 동료도 괜찮은데 출근이 싫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이 일이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예전엔 관심도 없던 분야인데 갑자기 배우고 싶어집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찾아보고 책을 사고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도 신호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힙니다. 똑같이 하는데 손님이 안 옵니다. 매출이 떨어집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럴 때 억지로 밀면 안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더 열심히 해봤자 결과는 비슷합니다.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품목을 바꾸거나 타겟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버티다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운이 바뀌는 신호를 읽지 못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세 번째 신호, 공간이 바뀝니다. 이사를 가거나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싶어지거나 오래 머물던 곳이 불편해집니다. 공간은 에너지의 그릇입니다. 운이 바뀌면 그릇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간 변화 욕구가 생깁니다. 이건 생각보다 정확한 신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답답합니다. 몇 년을 살던 집인데 갑자기 낡아 보입니다. 창문이 작아 보이고 방이 좁아 보이고 동네가 싫어집니다. 이유 없이 이사 가고 싶어집니다. 혹은 이사는 안 가더라도 대청소를 하고 싶어집니다. 주말에 갑자기 옷장을 다 뒤집습니다. 안 입는 옷을 버리고 서랍을 정리하고 가구 배치를 바꿉니다. 이것도 신호입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위가 갑자기 불편합니다. 몇 년을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 자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싶고 책상을 바꾸고 싶고 사무실을 이전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욕구가 생기면 따라가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공간이 바뀌어야 에너지가 바뀝니다. 같은 공간에 계속 있으면 같은 생각만 반복됩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가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가거나 사무실을 옮긴 사람들을 보면 삶이 확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네 번째 신호, 시간 사용 방식이 바뀝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하루 루틴이 바뀌고 의식이 바뀝니다. 예전엔 재미있던 게 시시해지고 예전엔 관심 없던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운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보던 예능 프로그램이 갑자기 재미없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 아닌데 그냥 안 보고 싶습니다. 대신 다큐멘터리나 강연 영상이 보고 싶어집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아침 루틴도 바뀝니다.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일찍 일어나고 싶어집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합니다. 혹은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던 사람이 아침형으로 바뀝니다. 돈 쓰는 방식도 바뀝니다. 옷이나 외식에 돈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책이나 강의에 돈을 씁니다. 물건 사는 것보다 경험에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혹은 반대로 경험보다 자산에 관심이 갑니다. 술자리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즐거웠는데 갑자기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날 숙취도 괴롭고 대화도 공허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운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상 겹치면 대운이 바뀌는 중입니다. 세 가지 이상이면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퇴사, 이혼, 이사는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운이 정체됩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붙잡고 있으면 다음 운을 놓칩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운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은 정체와 같습니다. 운은 흐름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썩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다음 운으로 가는 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운을 바꾸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늘,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자산을 쌓고 누구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가 운을 결정합니다. 땅, 공간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의 질서.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어지러운 생각이 나옵니다. 정돈된 공간에서는 정돈된 생각이 나옵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이 아닙니다. 의식의 거울입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거리. 함께 있으면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운을 깎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운은 실제로 움직입니다. 시간, 공간, 관계. 이 세 가지가 운의 핵심입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비우고, 정리하고, 질서를 잡으면 운은 달라집니다. 공간 정리는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에너지 정리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 오래된 물건, 고장난 물건은 과거의 에너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에도 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을 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성장이든, 위로든, 기쁨이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말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숨, 부정, 뒷말, 남 탓.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운을 깎는 언어 습관입니다. 말은 의식에서 나오고, 의식은 인생을 만듭니다. 힘들어. 안 돼. 왜 나만 이래? 이런 말을 반복하면 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만듭니다. 말은 주문입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는가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운을 소모시키는 습관도 있습니다. 과거 집착, 미래 불안, 비교, 미루기, 불평.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되면 흐름이 새어나갑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도 이 5가지 습관이 있으면 운이 빠져나갑니다. 좋은 것도 관성입니다. 나쁜 것도 관성입니다. 잘 풀릴 때는 괜히 바꾸지 마십시오. 기세가 꺾일 때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잘 될 때 불안해합니다. 뭔가 바꿔야 할 것 같고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흐름을 끊습니다. 막혀 있을 때는 억지로 밀지 마십시오. 끊고 멈추고 구조를 바꿉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시도하면 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막혔다는 건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운은 경험에서 커집니다. 직접 경험엔 한계가 있으니 독서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책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한 권의 책은 누군가의 10년, 20년입니다. 이걸 읽으면 내 운이 확장됩니다. 읽기에서 끝내지 말고 정리하고 쓰고 표현하십시오. 읽기만 하면 흘러갑니다. 쓰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운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반찬그릇인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릇을 모르면 비교하고 흔들립니다. 밥그릇이 국그릇을 부러워하면 불행합니다. 반찬그릇이 밥그릇 흉내를 내면 깨집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꽃은 꽃으로, 나무는 나무로 삽니다. 장미가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리는 점이 아닙니다. 자기 이해, 도구입니다. 집성은 내 성향과 강점, 약점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걸 알면 사람이 이해되고 인생이 덜 흔들립니다. 비겁이 강한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혼자서도 잘합니다. 하지만 협업은 어렵습니다. 식상이 강한 사람은 표현을 잘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하지만 집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걸 알면 내가 왜 이런지 이해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명리는 숙명이 아닙니다. 설명서입니다. 막연한 질문에는 막연한 답만 나옵니다. 재물복을 묻기 전에 내가 말하는 부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십시오. 연봉 1억인지, 자산 10억인지, 월세 수입 300만 원인지, 구체적이어야 답도 구체적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질문이 정확합니다. 질문이 정확하면 답이 보입니다. 질문이 흐리면 답도 흐립니다. 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리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해도 당신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운을 읽고 운에 맞게 움직이고 운을 관리하십시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시간, 공간, 관계 중 하나만 정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운은 움직입니다. 이런 흐름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 징조도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 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선언해 주세요. 나는 내게 들어오는 운을 잡는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과 운의 흐름을 지키는 핵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